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좋고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동양대 교수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고교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동양대 A 교수는 학교가 멀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 씨가 학교 인근에 기거하며 영어를 가르쳤다며 수도권 대학에서 경북 영주까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은 조 씨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교수들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주는데 모두 동의했다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양대 PC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공방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 컴퓨터에 USB가 꽂혀 있는데 이 USB가 도대체 뭐냐? 얘가 이 컴퓨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꽂은 건 확실합니다. 이게 날짜도 9월 10일 저녁으로 돼 있어요. 9월 6일 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밤에 전격 기소가 되죠. 소환도 없이 기소가 돼서 수사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9월 10일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이 PC를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 자체가 부당하다. 1심에선 그걸 다퉜어요, 변호인이. 이거 별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PC가 정상 종료가 되기 얼마 전에 외부로부터 굉장히 큰 용량의 추적할 수 없는 USB가 1분 13초 동안 삽입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이거 변호인 측의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예, 검찰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이번에는 언론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취재온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말이죠. 딸의 다리가 차 문에 끼어서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남성 기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딸이 사는 오피스텔의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등등등 말이죠. 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질문을 하고 딸의 시험장까지 따라와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 라고 말이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현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가세현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 측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소신도 또 다른 이유라고 최 전 총장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그 2019년도부터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의 멘탈리티는 전두환 신군부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내가 그때부터 해서 8월 달부터. 왜냐하면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거를 보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 대표는 보면 이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그 원래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한 거는 조국을 사냥하려고 그랬는데 사냥이 잘 안 되니까 그 배우자와 자식들을 인질로 잡고 가족 인질극을 벌였는데도 굴복 안 하니까 가족을 다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응? 몰살했는데 그때 조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주 무슨 사모펀드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걸로 다 드러났지만 기소도 못했어요. 거 그거 했다고 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사회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라고.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옥불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